최근에는 마약 구매나 투약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가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아예 긴급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 정도에 관해서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호기심에 일에 투약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봐줄까요? 마약 사건에서는 이래라도 마약을 투약했거나 단순 소지라도 했다거나 구매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예 걸리지 않는다면 모를까 한 번이라도 마약을 투약했다면 경찰 조사에 가서 형사 입건돼서 마약사범으로 경찰 조사도 받게 되고, 조사를 받고 나중에 이제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다행인 것이지, 한 번이고 초범이고 하니까 봐준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약 구매의 대다수는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방은 잘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마약 판매상들의 대부분은 무통장 송금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최근에는 특정 날의 코인 시세에 따라 가상화폐로 인해서 송금을 받는 식으로 해서 경찰 추적을 피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 배송은 어떤 특정 좌표에다가 마약 드라퍼들이 그 물건을 가져가서 이렇게 봉지에다 놓고 밑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나중에 그 좌표만 전송해 주면 마약 구매자가 특정 날짜에 가서 거기서 가서 이렇게 그걸 띄어서 받아오는 식으로, 소위 던지기 드랍 방식에 의해서 마약을 판매하고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도 시간의 문제이지 나중에 경찰에 적발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방이야 삭제가 되고 텔레그램 본사가 해외에 있으니까 그 내역 복구가 잘 안 된다고 치더라도,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어쨌든 송금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 판매상들 역시도 어쨌든 대포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서도 그런 마약상들이 거래했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한 번만 입수를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적한다든지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송금자 내역을 다 추적을 합니다. 또한 어디 특정 좌표에 내가 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포폰을 쓰지 않는 이상에는 나의 어쨌든 휴대폰 위치 조회를 하게 되면 당시에 내가 어떤 특정 장소에 갔다 왔다는 내역 정도는 충분히 확인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마약을 찾으러 갈 때 위치를 끄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는데, 사실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리하자면 가상화폐 거래나 던지기 방식에 의해서 마약을 구매한다고 쳐도 언젠가는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가끔 상담을 해보면 일부 상담자들께서 탈색이나 온몸의 털을 다 제모하고 경찰 조사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탈색이나 제모를 한다고 해도 확률상으로는 극소량의 채모는 채취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성분 분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딴 것을 다 차지하고 탈색 제모를 하고 일단 경찰 조사에 가게 되면 당연히 수사관도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걸 당연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색했고 제모했으니 채취가 불가능하니까, 검사가 불가능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러지 절대 않고요. 당연히 뭔가 숨긴다고 생각해서 소위 탈탈 털리는 식으로 조사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털이 달아난 다음에 다시 오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 통해서도 약성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색 제모하면 증거를 못 찾는다 이런 말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부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마약 초범은 어차피 집행유예라는 대사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일부 마약 사건이거나 대마 사건이라든지 마약 초범으로 죄질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소유예나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까지 형량이 선고될 때가 물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필로폰 사건이라든지 대마라고 해도 내가 어떤 밀수 같은 걸 했다든지 해외 국제 우편으로 내가 대마를 샀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대마를 많이 사서 주변인들에게 나눠줬다든지, 이런 사건에서는 마약 초범이라고 해도 일단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 구속되기 마련이고, 구속돼서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물론 1심 재판에서 다행히 한 서너 달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면 다행이겠지만, 이럴 때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마약 초범은 항상 집행유예다. 물론 이게 확률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사정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덧붙여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이나 관여자가 많아 항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초범이고 단순 투약자이니 가서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집에 보내주겠지 하고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그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서 집에 못 오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갇혀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서는 여러 변수에 대비하고 혹시라도 잘못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첫 경찰 조사부터 같이 가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약 시약 검사를 하게 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한 번이라도 투약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그 성분이 모두 검출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갖고만 있었고
뭐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만약에 실제 투약을 했음에도 소지만 하고 투약한 적은 없다고 우기다가 검사에서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뭐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일단 샀으면 호기심에라도 투약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지, 그거를 갖고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했는지, 혹은 소지하면서 투약을 했는지, 아니면 좀 뭐 대량의 마약을 갖고 있으면서 주변에 나눠까지 줬는지, 내가 뭐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판매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으나 뭐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크고 공급 판매까지 관여하거나 전달까지 해줬다면 형량은 대단히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서도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필로폰을 한 것인지, 대마초를 흡연한 것인지, 뭐 신종 마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약 초범이라면 잘만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설령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 처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마 재범 정도 되거나 뭐 대마 밀수를 했거나 대마 판매 정도를 해야지 구속되고 몇 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지, 대마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마약 사건에 비해 비교적 선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필로폰 구매나 투약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고, 선처를 받아야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 있거나, 초범으로 뭐 판매 정도에 관여하지 않은 그냥 단순 구매자 정도 되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필로폰을 구매했는데 대량의 양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뭐 여러 사람이 나눠 피웠다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구속수사는 당연하고 뭐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마약 피의자로 경찰 조사 출석을 통보받았다고 한다면 억울한 경우보다는 혐의 사실이 인정될 때가 많고,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몇 월 며칠에 뭐 마약 구매 혐의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니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셔라 조사받으러, 이렇게 연락을 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나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떠보려고 부르는 것인지, 그러면 가서 부인을 해도 될지, 경찰이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을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면 참고인이라고 말을 해줬어도 피의자인 거고, 실상은 경찰에서는 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어느 정도 소명되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나를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너무 억울한 경우라면 모를까 무작정 형의를 부인한다거나, 경찰 조사에 가서 내가 뭐 실제로는 어디서 구매했는데 클럽에서 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음료를 줬는데 그 음료를 마신 게 뭐 이렇게 된 것 같다, 이게 뭐 전형적인 말인데, 이런 말을 하면 경찰 수사관한테 엄청 혼나고 우리를 지금 뭘로 보냐 하면서 엄청 추궁을 당하면서 죄질만 나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